상주 자리에 앉으려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진짜 부인이에요. 저는 고인의 부인입니다. 그 여자가 상주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제 40년 인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이철수의 장례식장이었어요. 조문객들로 붐비는 가운데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중매로 만나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이 들었고 두 딸을 낳아 키우며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본 적 없는 여자가 화려한 검은 원피스를 입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짙은 화장에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옆에는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함께였습니다. 그 여자가 똑바로 제게, 아니 상주 자리로 걸어왔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큰딸 수진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김현숙이에요. 고인의 부인입니다. 나 부인이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부인이시잖아요. 수진이가 소리쳤지만 그 여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이 아이는 고인의 아들 이준우입니다. 옆에 서 있던 청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가, 코가, 입술 모양이 남편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조문객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귓속말 소리가 점점 커지며 장례식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작은 딸 수민이가 여자를 밀어내려 했지만 청년이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해서요. 아버지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40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은 결국 혼란 속에 끝났어요. 현숙이라는 여자와 준우라는 청년은 끝까지 남아 있었고 저는 그들을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밤, 저는 남편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옷장 속 남편의 양복들이 그대로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남편이 쓰던 안경이 놓여 있었어요. 서랍을 열자 남편의 오래된 지갑이 보였습니다. 검은 가죽지. 20년도 더 된 것이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2장의 사진이 나왔어요. 하나는 40년 전 우리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장은 선명하고 깨끗한 바닷가 사진이었습니다. 현숙과 준우, 그리고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 5년 전쯤 찍은 것 같았어요. 사진 뒷면에는 2020년 여름 해운대에서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어요. 정말이었구나. 문이 열리며 수진이와 수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언니 아빠가 25년 동안 다른 여자랑 살았다는데.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뭐라고?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궁금해서. 25년 동안 아빠가 매주 부산 출장 간다고 했잖아. 한 번도 의심 안 했어?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한다고 믿었어. 의심할 이유가 없었잖니. 그게 말이 돼요? 25년 동안?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딸들이 나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몰랐던 걸까요? 나는 남편이 주말마다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던 거, 명절에도 일 때문에라며 자리를 비웠던 거, 그리고 가끔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던 거 의심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고 저는 그 소리에 묻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40년은 대체 뭐였을까?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성당에 가면 친구들조차 거리를 두었어요.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의심 가득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씨 남편이 25년 동안 이중 생활을 했대요. 정말 몰랐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귓속말이 들렸어요. 아니, 들리지 않았어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딸들도 멀어졌어요. 수진이는 미국으로 돌아간다. 짐을 쌌고 수민이는 엄마 좀 쉬세요.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혼자 남겨졌어요. 저녁을 차리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식탁에는 제 것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40년 동안 남편 것, 딸들 것까지 차렸던 식탁인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비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부산에서도 된장찌개를 먹었을까? 저 여자가 끓여준 된장찌개는 어땠을까? 냄비를 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이준우예요. 그 청년이었어요. 남편의, 아니 그 사람의 아들이란 무슨 일이죠?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하지만 준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혼자 만나뵐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을 더 하려고요? 제발요, 할머니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실이라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보다 더 무너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진실이 뭔지 반드시 밝혀낼 거야. 다음 날 오후 저는 한강 공원 벤치에서 준우를 만났습니다. 청년은 제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남편을 닮은 눈매를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준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고개 들어요.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서울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걸. 뭐라고요? 그때부터 알았다고요? 내 아버지 지갑에서 할머니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물어봤죠. 이분은 누구냐고.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옛날 사진이다라고 얼버무렸지만 저는 알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그 후로 몰래 알아봤고 서울에 본처와 두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럼 왜 지금까지?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제 어머니 김현숙은 아버지가 곧 이혼하고 자기와 정식으로 결혼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25년 동안요. 준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아버지는 할머니를 버릴 생각이 없었어요. 단지 두 가족을 못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비겁한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은 준우 씨. 왜 이 이야기를 제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평생 희생하셨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 뒷바라지 하시고 2딸 키우시고 시댁 식구들 모시고 제가 찾아본 결과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더라고요. 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는 다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고 사실혼 인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하는 일은 잘못됐어요.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청년을. 하지만 준우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남편을 닮았지만 남편과는 다른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준우 씨, 하지만 왜 저를 도우려는 거죠? 당신 어머니 편에 서는 게 당신에게는 더 이익 아닌가요? 이익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할머니. 옳은 일이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우의 도움으로 저는 남편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25년 전 남편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어요. 그때 저는 시댁에서 물려받은 땅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그 땅을 팔자고 했습니다. 저는 믿고 동의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이걸 보세요. 준우가 건넨 서류에는 부산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있었어요. 날짜는 25년 전. 그리고 구매자는 김현숙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할머니가 파신 땅으로 산 집이에요. 제가 자란 집이고요.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내가 물려받은 재산으로 저 여자의 집을 사줬다고?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곧 이혼하고 정식으로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대요.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집을 사준 거죠. 그럼 우리 집은? 전세였죠. 할머니 명의로 된 재산은 지금 사시는 집밖에 없어요. 그것도 10년 전이야. 겨우 장만하신 거고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은 제 재산으로 저 여자의 집을 사주고 정작 저와 딸들은 전세살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더 있어요, 할머니. 준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생명보험. 수익자가 절반은 할머니, 절반은 제 어머니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5년 전에 바꿨대요. 그럴 수가. 그리고 아버지 명의 예금도 대부분 어머니와 공동명의예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믿었던 것. 남편이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믿었.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8세의 늙은 여자가 거기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이게 40년 헌신의 대가인가? 그날 밤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정말로 소송 준비하고 있대요. 알았어.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는 이제 싸울 거야. 3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김현숙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옷에 짙은 화장,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25년 동안 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실혼도 법적 배우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현숙의 변호사가 당당하게 주장했어요. 재판장님, 그것 말도 안 됩니다. 고인에게는 법적 배우자가 있었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쪽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현숙의 변호사는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5년간의 공과금 영수증,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심지어 남편이 현숙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곧 서울 정리하고 내려갈. 조금만 기다려. 남편의 문자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은 저 여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휴정 시간, 복도에서 현숙과 마주쳤어요. 박정희 씨, 아직도 이해 못하세요? 현숙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하라고요. 뭘요? 철수 씨가 진짜 사랑한 건 저예요. 당신은 그냥 의무였을 뿐이죠. 그 말에 뭔가가 터져
나왔어요. 의무라고? 40년을 함께 산 게 의무라고요? 40년이 뭐가 대단해요? 사랑 없이 산 40년보다 사랑으로 산 25년이 더 값지죠. 사랑이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그 사람 돈만 좋아했잖아요. 증거라도 있어요? 현숙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당신이야말로 증거 있어요? 철수 씨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증거 말이에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증거라 저한테. 무슨 증거가 있죠? 법정으로 돌아갔을 때 수진이와 수민이가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두 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끝까지 싸울 거야. 하지만 엄마 너무 힘드시잖아요. 재산 절반 주고 끝내요. 안 된다니까. 목소리가 커졌어요. 법정 안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딸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최종 변론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방청하러 왔습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증인을 신청합니다. 우리 쪽 변호사가 말했어요. 증인은 누구입니까? 이준우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현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 이에 있습니다. 제 아들을 증인으로. 기각합니다. 증인 입장하십시오. 준우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어머니인 현숙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단호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현숙 씨가 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다는 주장에 대하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준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법적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싸우는 걸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까지 서울 여자 때문에 기다려야 하냐고 소리쳤어요. 거짓말. 준우야. 현숙이 소리쳤지만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그 여자가 가진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 준우야. 내가 어떻게. 현숙이 울부짖었지만 준우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할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잖아. 그래서 더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어머니. 이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현숙의 사실혼 인정. 청구를 기각합니다. 모든 재산은 법적 배우자인 박정희에게 귀속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현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저는 남편의 지갑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어요. 바래고 구겨진 저의 사진, 그리고 선명한 현숙의 사진. 남편은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아니,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40년을 헌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간이 의미 없지 않았다는 것. 라이터를 꺼내 두 사진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불길이 사진을 삼키며 재로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준우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들어오려. 준우가 조심스럽 들어와 앉았어요. 할머니, 어머니가 할머니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 네, 지금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직접 뵙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준우야. 제가 준우의 손을 잡았어요.
네, 할머니. 괜찮다고 전해줘. 이제 용서하고 싶어. 준우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응. 미워하며 사는 거. 나한테도 힘든 일이야. 그리고 내 어머니도 25년을 기다렸잖니. 그 시간도 무의미하진 않았을 거야. 할머니. 준우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며칠 후 수진이와 수민이가 함께 재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수진이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를 의심해서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 못했어요. 아니야. 너희들도 놀랐을 거야. 수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오랜만에 친구 영숙이를 만났어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40년 동안은 남편을 위해, 딸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행 가보고 싶어. 남편이랑 못 가본 곳들. 좋지. 나도 같이 갈까? 그래. 같이 가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의 묘지에 들렸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원망하지 않을게. 그냥 이제 보내줄 거야.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하니까.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일어서서 뒤돌아보니 준우가 멀찌감치 서 있었어요. 제가 손짓하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응.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 마지막이요? 이제 자주 오지 않을 거야. 과거에 묶여 있고 싶지 않거든. 준우가 아버지 묘비 앞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가끔 찾아뵈도 될까요? 물론이지. 넌 이제 내 손자 같은 걸. 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68세의 늙은 여자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더 밝아졌고 어깨도 펴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올 거예요. 남편 없이. 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새로운 날이요. 저는 차를 한 잔 끓여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40년의 무게를 내려놓으니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